네, 국내 증시 마감 사항입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 전약 후강이었습니다.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확대 소식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 1시 구간경에 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 오후장 들어서 장 막판에 좀 힘을 잃는 모습이 기록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오름세를 지켜냈습니다. 오늘 프로그램 쪽 매수세도 힘이 됐습니다. 코스피 지수 마감 사항 살펴보시죠. 0.15% 오른 2007.8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. 자, 수급사항 보겠습니다.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어졌습니다. 기관이 매도하면서 대체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오늘도 투신권을 중심으로 대거 물량이 나왔습니다. 기관 전체적으로는 1,535억 원 매도 우위, 외국인은 1,820억 원 샀습니다. 개인은 오늘 가닥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장 막판에 매도 쪽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169억 원 파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. 상승한 업종부터 보겠습니다.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 가운데서 의약품 업종이 2%대로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이 밖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전기가스 업종 1.6%대 오름세, 섬유유복도 1.6% 상승했습니다. 은행과 비금속 광물 업종도 1%대 오름세였습니다. 하락한 업종도 보겠습니다. 오늘 미래산업이 하한가까지 내려갔는데요. 역시 의료정밀 업종에 지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 의료정밀 업종 8.2% 낙폭이 기록이 됐습니다. 운송장비 업종이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조선주와 자동차주 모두 부진했습니다. 오늘 기관의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고 1.5% 낙폭이 기록이 됐습니다. 제조와 보험 업종 약보합을 기록을 했습니다. 자,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.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. 삼성전자가 오후장 들어서 힘을 내는 듯 하면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결국 하락 쪽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0.08% 내리면서 131만 4천 원의 마감가가 형성이 됐습니다. 현대차 3인방의 모습은 부진했습니다. 현대차, 기아차, 현대모비스 모두 하락했는데요. 1에서 3%대 나란한 하락이었습니다. 기아차가 특히 3%대로 낙폭이 깊은 모습이었는데요. 오늘 기아차는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상위에 이름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. 소재주들 흐름은 양호했습니다. 포스코는 0.5% 상승, LG화학은 0.45% 오름세였습니다. 오늘 운송장비 업종 내에서 조선주들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. 현대중공업이 0.75% 낙폭이 기록이 됐습니다.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오늘 1.41% 내렸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트로이카 업종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.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1시 구간경부터 트로이카 업종 종목들도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. 대우증권과 대신증권, 삼성증권까지 1% 내외 상승세가 기록이 됐고요. 건설주들도 화답했습니다. GS건설, 대우건설, 대림산업까지 모두 상승하는 모습 기록이 됐고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오름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0.1%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. 은행주들 흐름도 양호했습니다. 외환은행, 기업은행을 비롯해서 4대 금융지주사 모두 1에서 2%대 상승 흐름이 기록이 됐습니다. 자, 국제유가 하락 소식이 있었습니다. 95달러 선까지 내려간 모습이었는데요. 항공주들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.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에서 3%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. 여기에다가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 등 황금 연휴가 예정이 된 가운데 여행과 오락 관련 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. 하나투어가 3%대 그리고 GKL이 2%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다음은 코스닥 지수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.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상승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코스닥 지수 오늘 520선에서 더욱더 오름폭을 늘리는 모습이었는데요. 528선까지 올라섰습니다. 0.87% 오름세였습니다. 자, 수급사항 살펴보겠습니다. 기관이 최근 이틀 연속 매수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어제 150억 원 가까이 매수한 데 이어서 오늘도 250억 원 매수 우위, 외국인이 1시 반 구간경 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69억 원 샀습니다. 개인만이 차익 실현하면서 279억 원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. 자, 종목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. 파라다이스가 1.79% 오름세였습니다. 역시 중국 소비 관련 수혜의 기대감으로 오르는 모습이었고요. 그리고 안내비 3시에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발표를 앞둔 가운데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마감은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. 12만 4,900원이 기록이 됐습니다. SM의 흐름이 좋았습니다. 2.33%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 자회사 SMCNC에서 장동건과 김하늘 그리고 한지민의 소속사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.
됐습니다. SMCNC가 4.78% 오름세가 기록이 됐습니다. 이 밖에 SK브로드밴드 오늘 5.35%로 강한 모습이 기록이 됐고요. 최근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터플렉스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. 오늘 3% 오르면서 71,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SNS 관련주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.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선거본부를 SNS 중심으로 꾸리게 될 것이라는 보도 효과에 힘입어서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. SK컴즈 14%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. 가비아와 필링크는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. 나우콘과 인포뱅크 12%와 6% 상승하는 모습 기록이 됐습니다. 또 전자결제 관련주도 흐름이 좋았는데요.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따른 덕분입니다. 다나리 11%, 한국사이버결제, KG이니시스, 인포뱅크까지 오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지수 선물 살펴보겠습니다. 선물 12월물입니다. 오늘 시가는 265.7포인트였습니다. 시가보다 1포인트가량 올라온 모습이고 266.8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이 장 막판에 선물 시장에서 매도 전환하는 모습 기록이 되기도 했는데요.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여전히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지켜냈습니다. 국내 증시 마감 사항이었습니다.